왜 이 두 잔의 커피 맛이 이렇게 다르지? 같은 온도, 같은 온도량, 같은 물량으로 같은 레시피로 추출했는데 근데 맛은 완전 딴판입니다. 야, 둥글둥글하고 뾰족한데, 야, 마치 쌍둥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. 분명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여러분, 왜 이 두 잔의 커피 맛은 이렇게 다른 걸까요? 분명 비슷한 도구로 같은 온도, 같은 물량으로 추출했거든요. 근데 맛이 진짜 다릅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. 맞습니다. 이 두 추출 도구는요,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합니다.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이잖아요.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커피 철학을 가진 도구예요. 얼굴은 비슷한데 MBTI가 정반대인 그런 관계인 거죠. 안녕하십니까, 커피하는 크리에이터 커백입니다. 오늘은 이 서로 다른 두 추출 도구 에어로프레스, 델타프레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솔직히 이 델타프레스를 처음 봤을 때 에어로프레스 리뉴얼 버전인가 싶었어요. 근데 완전 다른 녀석이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 델타프레스라는 도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에어로프레스에 대해서는요, 이전 영상에서 구조와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델타프레스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델타프레스는요,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. 무게는 약 250g 정도라서 캠핑이나 여행 갈 때 휴대용 브루잉으로 많이 사용됩니다. 야, 250g이면 스마트폰 무게랑 거의 비슷해요.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. 커피 도구치고는 거의 깃털 수준이죠. 자, 물은 이 챔버 안쪽에 200에서 250ml 정도 들어가고요. 이 아래쪽에 있는 커피 바스켓, 여기에는 12g에서 많게는 30g까지 원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야, 30g이면 커피를 진짜 진하게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재질이랑 숨겨진 디테일도 한번 볼까요? 자, 이 본체에는 BPA 프리 트라이탄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뜨거운 물에도 안전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캠핑 가서 떨어뜨려도 아마 멘붕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자, 이 안쪽에는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실리콘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도구에는 작은 디테일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. 짜잔, 바로 이 뚜껑입니다. 자, 이 뚜껑은 그냥 뚜껑이 아니고요, 야외에서는 계량 스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안에 온도가 약 6g 정도 담기거든요. 그러니까 캠핑 가서 한 2스쿱 이렇게 뜨면 대략 12g이겠구나 하고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추출 중에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온도 유지와 압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. 물을 넣을 때는 이 뚜껑을 열고 이 안쪽에 넣는 거고요, 추출할 때는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. 진짜 이렇게 보면 개발자가 캠핑을 아주 많이 다니는 분 같습니다. 이 도구 하나에도 캠핑에 철학이 담겨 있으니까요. 자, 이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. 델타프레스의 핵심 구조를 설명드릴게요. 이 델타프레스의 핵심 기능에는 Z실과 Y실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Z실은요, 요 안에 보이시는 요겁니다. 실린더 하단에 위치한 특수 실리콘 멤브레인 구조인데요,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일정 압력이 가해지면 물이 커피층 위로 샤워기처럼 골고루 분사되는 구조입니다. 보통 이 에어로프레스의 플로어 컨트롤 캡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, 조금은 다릅니다. 이 플로어 컨트롤 캡은요, 일정 이상의 압력이 형성이 되면 부스트 샷처럼 탁 하고 추출이 되고요, 그전에는 전혀 추출이 안 되는 구조인데요, 이 Z실은요, 중력에 의해서도 약하게 물이 흘러나가는 구조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 플로어 캡이 압력이 없으면 절대 안 열어줌이라면요, 이 Z실은 살짝만 압력을 줘도 조금은 열어주는, 좀 유도리가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여기 있는 이 Y실입니다. 플랜저 끝부분에 위치한 얇은 오링인데요, 자세히 보면 여기 사선으로 홈이 그어져 있습니다. 이 구조 덕분에 이렇게 단방향 가스켓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요, 플린저를 밀면 실린더 벽에 밀착되면서 물을 이 Z실 쪽으로 밀어주고요, 당기면 이 플린저에 있는 작은 구멍이 있죠.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실린더 안쪽으로 원하는 양만큼 물을 채워줍니다. 마치 주사기처럼 밀고
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면 나가고 당기면 들어오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. 이 두 구조가 합쳐져서 실린더에 물을 채우더라도 플런저를 닫은 상태에서는 커피와 물이 전혀 맞닿지가 않다가 플런저를 당겨주면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이 가해지면서 추출이 시작됩니다. 자, 이 구조 덕분에 온도를 한번 담고 물을 계속 추가하면서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. 펌핑을 반복하면 400ml 이상 또 연속으로 추출이 가능한 거죠. 이게 바로 볼유메트릭 브루잉의 핵심입니다. 이 에어로프레스는 한 번에 200g이 한계인데요. 이 델타 프레스는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요 해도 됩니다. 요즘은 라지가 기본이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 실린더 벽에 눈금이 보이시죠?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10g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추출량 눈금인데요. 이 눈금 덕분에 추출량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, 이 부분은 제가 레시피 설명드릴 때 이 눈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구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진짜 차이가 맛을 만들어주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두 추출 도구로 같은 온도, 같은 온도량, 같은 물량으로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원두는요, 페루 엘 바바코 페루 엘 바바코입니다. 달달한 초콜릿의 가벼운 산미와 너티한 향이 있는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온두예요. 쉽게 말하면 무난하게 맛있는 온두입니다. 너무 개성이 강하면요, 뭐가 도구 차이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. 아, 그리고 참고로 이 원두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원두 나누는 이벤트로 사용되는 원두입니다. 커피와 홈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. 그런데 레시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. 두 도구의 추출 온도가 다르거든요. 왜 그럴까요? 이 에어로프레스는요, 침지식 방식입니다.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원두가 물속에서 충분히 잠겨서 천천히 성분을 녹아나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높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반면에 이 델타 프레스는요, 투과식 방식입니다. 물이 커피층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구조예요. 욕조에 물을 담그는 게 아니라 샤워기 물줄기를 맞는 것과 똑같은 거죠.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줘야 성분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. 물온도 얘기하다가 샤워 얘기까지 흘러왔네요. 자,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. 빨리 지나가면 뜨겁게, 오래 담가두면 조금은 낮게. 자, 그러면 먼저 이 에어로프레스부터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플로우 컨트롤 캡을 사용할 거고요. 종이 필터 2장을 쓸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끼워주고, 이 에어로프레스 레시피는요, 원두 20g에 분쇄도는 코만단테 기준 21클릭. 자, 그라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물 온도는 88도로 준비를 할 거고요.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. 자, 물이 끓을 동안 춤을 좀 춰볼까요? 에어로프레스는 힙하니까 붐붐붐붐붐붐붐붐 스커트 한번 하고, 교육은 체력싸움입니다. 홈카페는 체력이 중요해요. 자, 스커트 자세 괜찮지 않나요? 물 온도는 88도, 물량은 200g입니다. 추출 레시피는 25초 뜸이고 25초 동안 교반한 후에 약 1분에 걸쳐서 천천히 추출해 줄 겁니다. 추출이 됐고요. 자, 이제 나머지는 한번 쭉 짜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자, 이제 이 델타 프레스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원두 20g이고 분쇄도는 코만단테 기준 12클릭입니다. 에어로프레스와 같은 분쇄도로 하면요, 추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. 그라인딩을 해주겠습니다. 한번 더 쉬었다가. 자, 온도를 담아보겠습니다. 필터를, 그리고 종이 필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린싱을 한번 해주겠습니다. 이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자, 린싱을 했고요. 물기는 최대한 털어주고 꽉 조여줬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, 여기 있는 이 레벨이 중요합니다. 한번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 온도는 96도, 총 물 사용량은 200g입니다. 주입을 했고, 자, 커피가 추출이 안 되죠, 그죠? 50g으로 뜸을 먼저 들이고요. 그걸 올려주면 요게 이렇게 물이 차입니다. 이게 물이 이렇게 차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압을 가해줍니다. 자, 이 과정이 이 온두 사이에 있는 공기층을 제거하는 작업이고요. 그러면서 채널링을 방지해주는 작업입니다.
30초에서 40초 후에 150g으로 천천히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추출은 끝났습니다. 남아있는 수분은 한번 쭉 짜주고요. 이렇게. 자, 됐습니다. 자, 여기가 에어로프레스, 여기가 델타 프레스고요.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짜잔.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맛을 한번 볼게요. 자, 그리고 델타 프레스. 오,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와, 이쪽은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이쪽은 이 온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주면서 단맛과 산미가 어느 정도 분리돼서 느껴지는 그런 맛이 납니다. 와, 자, 그러면 요거를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.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갔다 와 볼게요. 자, 결과는요, 진짜 완전히 다른 맛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와이프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요, 하나는 묵직하고 하나는 산뜻하다 였습니다. 전문 용어는 몰라도 감각은 정확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. 그죠?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, 바로 침지식과 투과식의 차이 때문입니다. 같은 온도인데도 추출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커피가 되는 거죠. 사실 제가 사용한 온두가 워낙 둥글둥글한 무난한 편이라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, 산미가 또렷하거나 캘릭터가 강한 온두를 쓴다면 차이는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왜 이 두 잔의 커피 맛이 이렇게 달랐을까요? 그 이유는요, 원두가 아니라 추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. 침지식이냐 투과식이냐, 이 하나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결국 도구들은요, 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추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방식이 맛을 바꾸는 거예요. 도구, 방식, 맛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, 요즘 새로운 도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요, 어떤 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댓글로 나는 에어로프레스가 더 좋던데, 또는 나는 그래도 델타 프레스가 더 좋다, 이렇게 남겨주시면 서로의 의견을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는 커피의 진심인 남자, 커피하는 크리에이터 컵백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진짜 다르네. 와, 단순히 온도나 분쇄도만 가지고는 이렇게 맛의 차이가 날 수가 없어. 바뀌었네. 확실히 차이가 나네. 이야, 바뀌어도 구분할 수 있다. 안녕.